예, 올드스쿨님께서 우와 정청래 아저씨 출연한 날이다. 김성호님, 정청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수수님, 기다리는 월요일 시간 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글 올리시면 웬만큼 다 읽어드릴게요. 윙크님, 정청래 오빠다. 박알지님, 와. 윤종시님, 최고다 정청래 의원님. 자, 오파랑님은 빙그레 웃는 거. 미라클님, 정청래 화이팅 최고이십니다. 김나윤님, 정청래 의원님 최고. 예, 맞습니다. MS 킴님, 웃으며 탄핵으로. 본인 칭찬을 몰라 어. 오빠. 아니, 댓글 중에 그거 있어요. 네. 사모님 죄송해요. 정청래 의원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명작이네 명작. 네. 자 여러분, 자 추석 명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지는 시간, 귀가 호강하는 시간, 정청래 의원과의 시간입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0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국회 법사위원장,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본인 이제 그 얘기 하시네요. 네. 자, 여러분 그 추석 때 되면은 용돈 주시거나 받으시잖아요. 정청래 의원한테도 용돈 개념으로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아직도 마감 안 됐대요. 몇백 남았대요. 3억 원 중에 몇백 남은 건 거의 다 채운 거지 뭐.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맨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빼고 아니 빼고 얘기하지. 총선 때 다 채운 분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 소액 말고 이제 큰 금액으로는 채울 수 있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거부하잖아요. 큰 네. 금액은 내가 빚지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은 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들어오는 건 다 돌려보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거나 아니면 무슨 출마가 예정되거나 이런 분들은 싹 다 제외해.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 근데 그런 분이 지난번에 100만 원인가 냈대요. 그래서 돌려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난 좋아서 냈는데 왜 이걸 돌려주냐고. 그래서 또 막 반항 저항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말씀드리면 3만 1,000원이더라고요 지금. 평균. 평균. 그건 한 10,000명 정도가 했는데 십시일반 개미군단들이 정청래에게 후원할 맞아요. 기회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내면 100명이 못 내는 거요. 그렇지 그 정도 못 내는 거지. 한 네. 50명? 예. 4, 50명 못 내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 보셨어요? 농협 301-0273-2305-71 다음 주 방송은 없어요. 추석이라.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소위 말하면 매진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지지난주에 전라도를 갔다 왔어요. 천은사를 갔다 왔어. 재즈 페스티벌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저를 좋아해 주시더구만요. 광주 전남 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결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빼고. 그 카페 구례에 네. 어느 카페에 갔는데 멋있는 플라타너스라는 카페에 갔어요. 그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겠더라고.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 거기 한 4, 50분 계셨거든요. 순간 4, 50분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느낌이 순간 묘하더라고요. 정청래다 그런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세상에 정청래가 왜 새날 방송이나 했지? 아니 근데 아니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네. 닮은 사람인가?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졸졸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사진 찍겠다고? 아니 정청래를 닮긴 닮았는데 긴 거 아닌가? 너무 닮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정청래라고 우기시면 그분이 그러죠. 네가 정청래면 나는 이재명이다. 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기 실감하시는구나. 잘하시면 이렇게 인기가 생기고 이제 후원금도 몇백밖에 안 남은. 실제로 소액 후원으로요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채우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소액으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이제 조국 대표 연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제 그건 한 15분 20분 정도 주거든요. 연설 끝나고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곡성 영광은 제가 지원 유세를 가겠다.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아직 대기업의 횡포 아니냐고. 자기들은 지역위원회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당 후보가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가야 이런, 되겠습니다. 이런 경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해야죠. 네네. 제가 봤을 땐 그 호남보다는 부산 금정구가 결국엔 난 단일화할 거라고는 보는데. 저희도 후보를 다 정했어요. 어. 그래서 곡성, 영광. 잠깐만 이제 포란 PT 그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나도 민주당 당원이라. 영광은 장세일 후보. 어. 그다음에 구례는 조상래 후보. 네, 제가 한 바퀴 이제 가야 되겠어요. 지원 유세하러. 네. 자 어쨌건 그 전라도도 그렇고 저 부산 금정구도 그렇고.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결과가 잘못 나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그러니까 돼요. 저쪽에서 그렇게 들어오죠. 네. 뭐 호남이 이재명 버렸다 같은 식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보람 PD 못 찾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급하진 않은데 그분 조만간 우리 인터뷰할 거예요. 네. 금정구청장 후보님. 김경지. 예, 김경지 변호사.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출발할까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정청래 TV 지금 아직 30만 안 됐나요? 근데 그게 묘하더구만요. 잘안 되죠. 29만 7천에서 어. 그 오늘 들어가 봤더니 28일간 70명이 빠졌더라고 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태들 속에 다 정체돼 있어요 지금.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 그건 뭐 좋은 시절이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 지금 아까 김경지 변호사예요. 네네네. 민주당에서 지금 전략 공천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고 그렇게 있는 것 알려져 같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은 김경지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지금 야, 아니 장세일 영광 군수 후보, 네. 조상래 곡성 군수 후보도 응원해야죠. 아니 당연히 해야지.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도 연락하시면 제가 인터뷰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바로 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빵 터졌네. 이걸 보내주신 분은 여보 사랑해 님이세요. 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닉네임이 여보 사랑해. 네.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 하시니까 이게 우리 사모님 같은 느낌이. 여보 사랑. 여보 사랑해.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분과 함께 자 웃고 즐겁고 사기 죽지 않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등등하고 이제 대화를 좀 했었는데 둘이 그걸 얘기했어요. 21대 때는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냐, 뭐 하냐 이런 얘기인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야, 그러네요. 자, 어쨌든 간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내부 단합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네. 평화시라고 하면 민주당 스타일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윤석열만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전시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자, 출발할게요. 예. 자,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시사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주 안 만나는 것 같으면 중간에 사이가 나쁜 것처럼 끼어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관계 이상 없음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어떤 운명과 팔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어제 이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나타났어 혼란스럽다. 그랬죠. 네, 요게 이제 메시지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간질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심각하게. 맞죠. 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특히 이제 SNS 유튜브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표가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대선에서 이기려면 부직갱이 하나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내가 더 유해 이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해가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붙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 그런 맞죠. 생각. 결론적으로 크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도 그런 스탠스로 방송하는데 자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대표 좋아해 주세요라고 긁어모아야 되는데 나만 이재명 지지해 그렇지. 배타적으로 나가면 결국 이 대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만 이재명 대표를 제일 사랑해, 제일 지지해. 그리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 기억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큰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양념 발언. 네. 단호하게 잘라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지점들은 정치인들이 좀 순간 아플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메시지 내는 거. 이번에 그 아니 자제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꾸짖거나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자제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X 트위터를 통해서 했던 표현이 참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저께.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지지자임을 참칭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났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아니 실제로 이제 공개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그게 속상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부직갱이처럼 다 긁어 모아서도 어차피 대선 가면은 그렇죠. 이겨도 겨우 이기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1% 게임이잖아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아까 보여줬던 저 X에 쓴 글도 저런 거고 실제로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참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탈당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거나 뭐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혀 도움 안 되죠. 네. 지금은 사실 민주당의 친문이라고 불릴 만한 국회의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대세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윤석열과 싸울 자세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새날에서 얘기했는데 조승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 그 수석대변인 임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 곁에 있으면서 대표의 장점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나가서 또 홍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동단결 단일대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죠. 그 몇이 모여가지고요.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저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저 기둥 하나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단합을 이루어서 실제로 단합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해도. 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랄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골이 깊어져 있는 건 보이거든요. 어떤 글에 대한 이쪽 지지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불신들을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방향성을 이 대표 계속해서 최근에 SNS에서 하는 말처럼 총구는 밖으로 돌려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 X 아까 그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화합한다고 갔는데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평산마을 가서 탈당하라고 시위를 한다면 대표가 무슨 낯이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목자를 하나면 나무 목자잖아요. 두 개면 숲을 님자예요. 세 개면 삼님 삼자예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고 삼림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가장 이제 언론을 많이 탔던 게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검찰이 흉기됐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검찰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가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발언이 좀 세졌죠. 네. 겁나게 세졌고 네. 이런 이야기에 대통령실이 오늘 반박을 하던데 반박을 하면 사실 이 발언들에 대한 고착화밖에 안 되거든요.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높다 그러면 반박이 되는데. 근데 반박 치고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지난 정권이 한 일을 살펴봐라. 뭐 살펴봤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을 자동응답 기준으로 30% 미만, 면접 그 기준으로 25% 미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제가 희망 섞인 예언을 하나 하자면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10%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10%대. 19, 18. 그렇죠. 연휴 5일 지나고 나면 악화가 훨씬 더 악화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쯤 되면은 이게 이제 권투 시합으로 보면 계속 이 잔매를 맞다 보면 나중에는 다리가 풀리고 그렇게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의료 대란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약한 모습, 내가 겁내고 있다, 두려워한다는 모습을 정권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겁 많은 강아지가 짖는 거. 네. 강아지가 짖는 거는 겁이 많아서 짖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강아지라고 그럽니까? 개라고는 안 하고. 저는 의원님한테 해가 될 만한 방송을 못 해요. 아니, 의원님하고 방송하면서 제가 욕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 근데 프라님도 가끔 욕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시원하더구만. 그렇죠. 단독 정청래 그 100만 유튜버 선동 욕하라고 시켜.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 이제 그 문재인 이재명 이 두 분 회동 전에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게 문 대통령 수사하는 배은망덕이자 폐륜이다 이런 것도 네. 상당히 꽂혔던 잘 만든 헤드라인이에요. 배은망덕 수사, 폐륜 수사. 정치 보복 아니다 그런 정치 거잖아요. 보복 아니야. 정치 보복할 자격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뭘 보복을 하는데 은혜만 베풀었잖아요. 깜도 되지 않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중앙지검장 시켰고 검찰총장 시켰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은망덕이 맞다 폐륜이고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겪다가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부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덮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뇌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대치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없다면 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런 메시지를 낼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실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먹 한 대 때리고 10대 막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윤석열도 뇌물죄다. 왜냐? 자, 전 사위가 받았던 월급이 있기 때문에 문다희 씨한테 용돈을 뭐 매달 준 게 아니라 가끔 뭐 줬을 수 있잖아요. 그 용돈을 안 줘서 그게 굳은 거다. 그래서 뇌물죄 아니냐 이런 거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안 받았으면 여보 디올백 사줘요. 그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 논리를 이야기하더만.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박지원 거였어요? 대표가 그 얘기를 표절이구나. 듣고 오늘 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썼어야 되는데 굳었잖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지. 그 네. 논리라면. 네. 그 얘기를 제가 법사위 때 했어요. 그걸 박지원 의원이 가져가서 잘 써두셨구만. 그렇죠. 다시 웃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친문, 친명, 개파 다 통틀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구성을 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친명, 친문 구분 자체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개파도 없어졌어요. 개파할 이유가 없어요. 없죠. 예. 아니 이제 당원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서 무슨 표가 나와요? 그 시간에 당원들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보다 일단 태도의 문제 같습니다.
야 니들이 우리들 때리면 우리 힘 합쳐가지고 너희들 반격할 거야. 이 태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정부 여당도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합쳐야 되잖아. 안 합쳐. 그래서 뭐 누구만 빼서 가서 뭐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니 왜 저래요 진짜. 아니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넣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지. 넣지 마. 딱 선권을 선 넘어오지 마 이거. 책상에다 줄 그어놓고 너 여기 넘어오기만 해봐.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 저 응급실 대라는 지금 추석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대책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뭐 의사들 또 단식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피해는 국민들이 볼 거고 여론 악화될 거고 지금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추석 내내 언론들은 이 보도를 할 겁니다. 응급실에 관련된 보도. 근데 그 상황에서 저쪽도 사실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거들어야 되는데 야 한동훈이랑 친한 사람들은 아예 오지 마. 그리고 알 수는 있는데요. 한동훈 자체가 아예 몰랐다는 거잖아요.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은 윗돌 빼서 뭐 아랫돌 막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돌 빼서 윗돌 막고 그것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의사 정원을 늘린다, 의대생들을 늘린다잖아.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왔어. 90%가. 그렇잖아요. 아니 늘린다고 했는데 인원 더 줄었어. 어쩌자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카드 돌려막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이랑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만나고 싶겠냐고요. 정말 잡아 놓으려고 온갖 수착을 다 했던 그거는 사람인데. 제 내피셜입니다만 한동훈이 워낙 찌그러져 있으니까 좀 키워주려고 한 사기 거예요. 좀 살려주려고. 그렇지. 그래서 힘을 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윤석열하고 맞짱 떠라. 잘 싸워라. 근데 뭐 잘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동훈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여당 대표예요. 그렇죠. 실권도 없고 원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네. 거예요. 본회의장 들어올 자격도 안 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못 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대통령실이 야 한동훈 모르게 와. 그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아니 내가 일반 사인이라도 기분 나쁜데 여당 대표를 모르게 왕따를 시켜버린 사건이잖아요 지금.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유튜버들 방송하시는 분들 좀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서 푸나 모르게 와라. 푸나만 빼. 원수 되는 거지. 진짜 기분 나쁘지. 저도 반대로 할게요 가정을. 네. 새날 출연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다 부르고 정청래 모르게 와. 어때요? 아, 이거 폭파시키지. 에이 어쨌건 그러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이재명 이 두 분이 만남으로써 사실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왜냐면은 진짜 남녀 관계 같은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으면 서로 싫어하나? 그러니까 중간 만나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니네 요즘 안 만나더라. 뭐 싸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잘못한 점 많이 있죠. 근데 이 시점에 잘못한 것만 긁어와서 때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잘했던 생각만 머릿속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결과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싸울 때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까만 고민하시면 된다. 쉽게 표현하면. Go together. 그렇죠. 네. 같이 갑시다. 따로 떠같이도 괜찮고 따로 어쨌건 떠같이. 같이 가면 참 Go 귀여워. together. 예. 근데 김영진 위원장이 잘 할까요? 난 그 갑자기 아니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한 명을 파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박균택 전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어허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반대로 막 지지고 볶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하는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이건 못 이깁니다. 이 싸움은. 정치는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진영이 갈라져 있으면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부 집안 싸움 하다 보면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고 싶어.
보기 싫어.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 친문이 많이 탈락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기분 나쁠 거다 이렇게 뇌피셜로 방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한 거잖아요. 아.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꽁해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문 대통령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이상직 불러가지고 야 우리 사위 좀 취직시켜줘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거를 또 법리적으로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뇌물이라는 걸 입증할 방법. 그렇습니다. 아니 전 사위가 받은 거를 그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 무슨 관계가 있어? 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너무 안 해서 탈인 거지.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 어디 붙여달라고 해서 붙여준 거 있잖아요. 이 사건하고 아무 또 관계도 없어. 시점도 다르고. 그렇지. 극우 유튜버들 와서 막 난리를 칠 때 밖에를 못 나가니까 사람 그리고 불렀다는 사건.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그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숙박시설. 숙박시설 한 거. 뭐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 한다면서요. 그거를 좀 별장이라고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화이팅. 자 명절에 누가 밥상에 올라갈지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문재인 뇌물 올리려다가 지금 김건희가 엄청 올라가게 생긴.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 센 걸로.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최지성님 이재명 대통령 멋있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심리적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만. 네. 오늘 세계 석학들과 대담하는 거 보니까 야 대통령이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당 대표가 지금 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법사위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참, 이 이야기 할게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날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내가 빌런이면 니들은 꼬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빌런 꼬붕이냐. 꼬붕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일제히 저것 때문에 나는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정말 말초적인 게 인과관계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막말이 난무한다고만 써요. 네. 막말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빌런을 정말로 사전 찾아보셨어요? 네, 찾아봤어요. 그냥 악당이란 뜻이잖아요. 악당. 아니야, 그래서 어. 그냥 무슨 영화 이런 데 나오는 악당, 뭐 악동 이런 개념으로 귀엽게 쓸 수 있는데 보니까 심각해요. 악당, 악인, 악한, 범죄자 이런 뜻이더라고. 그럼 내가 범죄자냐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랑 법사위원들이어도 아직 밥 한 끼 식사 한 끼 안 했죠. 이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는 식사하러 식당을 정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사위 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써요. 근데 유상봉 간사는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놓고도 저래요? 아니, 밥 먹는 거하고 그거가 또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밥 한 끼 먹으면요 빌런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건 윤석열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채택한다면 또 우리는 부적격하다, 거기는 적격이다. 이게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어온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네.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부적격으로 근데 할 그것도 리가?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그걸 이제 언론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세 가지 방법이 우리 내부에서도 있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같이 토론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뭐 주장할 수도 있고 우리 민주당은 부적격자다 임명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임명은 해주자. 근데 적격 부적격을 같이 동시에 병기를 해서 통과시키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런데 그냥 안 할 것 같다고 미리 예단을 해서. 예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간사간에 협의하면서 그래 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간사끼리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와서 그러면 설득을 하든가. 근데 기자회견을 해버려. 아 정말. 제가 오늘 낮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저 국회에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이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정청래, 검찰총장의 한동수면 저는 장관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뇌피셜이죠. 아. 뭐 법조인 아니, 청문회 하면서 국민의힘한테 그 시달릴 생각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아니시면서 네. 법사위원장 잘하는 거 보니까 억지로도 그냥 법무부 장관 한번 시키면 어떨까. 네. 대신에 한동수 감찰부장 진짜 국회에 나와서 진짜 법조인이시더만 진짜. 저는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공개석상에 발언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와, 대전 사람입니다. 저 정도는 돼야 검찰총장 할 수 있겠구나. 선비 같은 사람인데 대쪽 같은 사람이죠. 자격이 충분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그렇고요. 그 꼬붕이란 표현, 꼬붕 오야붕이 그러니까 야쿠자 용어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은 윤석열 꼬붕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꼬붕이란 일본말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었죠. 정청래 막말 이렇게 이제 몰아가서 언론이 저는 막말을 해본 적이 없고 막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윤석열이 내민 인사들 중에 심우정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걔 중엔 제일 나아요. 네. 개 중에. 걔 중에 예를 들면 안창호나 저 김문수 한번 보세요. 최근에 그 전에 이진숙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면 그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야 윤석열이 내민 인사들은 다 부적격이어서 정청래가 이거 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거야가 아니라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하자. 다만 부적격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나마 심우정이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이제 직원들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뭐 적격 의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적격 의견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첨삭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모니터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평이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우리 정부 때도 중요 요직을 좀 했더라고요. 사실은 심우정도 문재인 정부 덕을 좀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자 그렇고요. 어쨌건 이원석 지금 임기가 며칠 안 남았고 이원석 임기까지는 뭐 어차피 임명을 이번 못할 주 거고 금요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원석이 또 그나마 그 상황에 최재형 목사 측이 제기한 수심위를 또 받아들였어. 물론 뭐 저번에도 우리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언했죠, 제가. 예. 이거 뭐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온다. 그렇죠. 그렇겠지만 나는 이원석이 정치권 진출하기 위한 명분 쌓기 하는 거라고 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심우정도 개중에 났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검사 한 명 한 명이 그게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정치 검사들. 근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보다는 검찰 조직,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부분들을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개인에 대한 야,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이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정권 되면은 저는 이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맡겨서 기소청으로 전락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검찰이 전사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겠지만 정권이 바뀌는 순간 검찰청은 대한민국 역사에 사라진다. 본인들도 알 거예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해체될 거다. 본인 스스로 알겠죠. 아니 세상에 사위의 월급 뭐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검찰을 보셨습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야 사람들 어떻게 당장 여론조사 며칠 안 지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의원님도 보시기에 이건 윤석열이 이를테면은 허락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배은망덕 수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보통 그러니까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짜 명분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지금 박근혜 때 수사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사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윤석열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는 정치 탄압이구만. 배은망덕이구만 느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고 그런 수사하고 자빠져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 좀 망해가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감옥 보낸 게 박근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또 고개 조아리고 뭐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 칼자루 검찰총장을 줬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사하고 맞습니다. 이게 모든 걸 떠나서 정치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윤석열을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할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면요. 함부로 명분 잡아 수사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면 분명히 대통령한테 사인은 보내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그거 한 거지 뭐.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직 5년간은 그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할 때로 내란 외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조사는 받을 수 있어요. 조사는 할 수 있고 다만 형사 불소추권이 있는 거지. 참.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없고 그냥 상황을 보면은 뭐 자기 부인 수사라든지 자기가 몰려 있는 응급실 대란이라든지 내가 공격 받을만 하면은 야 이제 문재인 수사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중적 용어로 얘기하면 까면 안 되는 사람이고 어. 그냥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의 꼬붕인 사람들. 에이씨. 자 오늘 지금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해서 오늘 법안 소위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 빨라. 목적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요거 어차피 수가 압도적으로 있다 보니 법안 소위 통과하고 수요일 날은 법사위 통과하고 목요일 날은 올리는 본회의 거죠. 통과하고. 네. 그러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이 올라가네. 한 가지 이제 관문이 뭐 지금 국회의장이 또 그걸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통과시킨 것이 김건희 특검법 그래서 공천 개입 이 부분까지 추가해서 한 거고 그다음 최상봉 특검법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네. 요게 이제 수요일 날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과 등을 해서 국회의장이 또 그거예요? 합의해서 와라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또 180석으로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디테일한 국회 이제 본회의 운영 전략이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어떻게 보세요? 대략 어떤 느낌으로 보세요? 거기 뭐 뉴스토마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총선 때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했다더라 이야기를 몇 개월 전부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건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러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은 안 끼는 데가 없거든. 네. 심지어 제 추정은 그렇거든요. 소위 의료농단 뭐 그러니까 2,000명 증원도 김건희 아젠다였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사실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상적이면 이걸로 지지율이 빠지고 그리고 있으면 조만간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또 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보니까 어디 뭐 장인수 기자도 뭐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던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텔레그램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 네. 근데 그 나오는 게 문제는 이런 거지. 누구나 다 대통령실 포함해가지고
텔레그램 캡처본이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저쪽 프레임은 그래서 공천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적 감정에서는 김건희가 고속도로 정점 바꾸고 동영상 뇌물 받는 동영상이 나오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공천까지 개입했다고? 그거는 굉장히 참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은행 털이범이 은행을 털었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네? 그 돈을 못 가져갔어. 그럼 무죄인가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지. 그럼 무죄냐고. 아니 공천을 개입하면 그 자체가 잘못인 거고 공천을 받았나 못 받았나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거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을 동시에 올리건 시간차를 올리건 상관없이 저는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둘 다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하나는 본인의 문제, 하나는 자기 부인의 문제. 여기서 민주당이 더 참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이제 또 카드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카드가 있습니다. 빙고. 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국정조사죠. 네. 더 메가톡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보통 2달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청문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이런 거 다 가는 거고요.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야, 국정조사는 여러분 국정감사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청문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청문회가 일부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에요. 그러면 두 법안을 올리고 병행하면 더 좋겠네요. 네. 국정조사를 병행하면. 근데 통상적으로 거부권을 국정조사는 또 행사해서 또 무산이 되면 이제 국정조사로 가는 거죠. 근데 국정조사는 이제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합의해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 단독 또는 또 뭐 통과를 지켜야지.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공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법사위에서 우리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니까 못 참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그런 것처럼 국정조사도 합의를 안 하면 합의하지 마. 그럼 우리끼리 할게. 그럼 나중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이 있습니까? 이 있으면 표결하겠습니다. 네. 맞는 기처럼. 국정조사도 만약에 뭐 국회의장이 있고 지금 교섭단체 원내대표 양쪽이 있고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이면 결국에는 그거는 표결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네.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50석만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표결 다수결 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반헌법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명분 준 게 수심위까지도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이제 불기소를 권유했다고 나온 게 민주당한테는 오히려 실망이다가 아니라 찬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석밥상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더니 이 짤도 만들으셨더구만. 쇼츠로 엄청 또 잘 나가고 있죠. 쇼츠로. 어? 아니 푸른 나무의 나쁜 점 중에서 가장 나쁜 점을 골라주세요. 그게 수심이었다. 얼굴이 기분 나쁘다. 말투가 속상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것만 올린 거잖아 지금. 김건희를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낼 사람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야, 참. 야, 정청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다음 중에 골라주세요. 1. 잘생겼다. 2. 말을 잘한다. 3. 아는 게 많다. 4. 모든 게 좋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하니까 검찰 쪽에서 최재형 목사가 소집 요구한 수심위도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네. 최재형 목사는 아예 법무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대검찰청. 나 불러달라. 대검찰청 앞에서. 야, 참. 아이고. 자, 어쨌건 수심이 불기소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김건희가 이제 명절 동영상에 다시 또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얄팍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런 거예요. 진짜 장두노미가 맞아요. 수심위까지도 불기소를 권유했으니 난 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를지 큰 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됩니까? 아 근데 김건희 여사는 자 공개 행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이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행간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 야, 정청래 정말 정치 고도한수구나 할 텐데 행간이 잘 안 읽히는 분들은 뭔 소리냐. 이 김건희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꼴도 보기 김건희가 많이 싫게- 나댈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두 분이 손잡고 시장도 자주 왔으면 좋겠어. 서문시장만 가지 말고 망원시장도 좀 오셨으면 좋겠어. 막 나댈수록 좋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전략을 구사하려면 윤석열 지지율하고 긍정 부정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막 대동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해도 서로 정권이 위협은 안 되거든요. 2배 차이 나는데 자기 자신의 구구만 모아서 정치해 보겠다는 행보거든요, 이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비호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전부터 중도층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총선 때 그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 자동응답 기준으로 보면 중도층의 80%가 민주당 찍겠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2년 동안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구 경북 70대 이상까지 다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게 보니까요. 2030 젊은이들 제가 이제 바버샵을 가는데 그 바보가 그러더라고요. 바보샵을 다니세요? 네, 바보. 근데 이 모양이세요?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친일 문제 이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친일. 네. 거기에서 또 많이 돌아섰더라고. 그러니까 보수들 중에 나는 네. 뭐 민주당 위선이 싫어서 보수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보수 70대층도요. 친일은 이건 용납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70대가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 대란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친일 이 문제가 겹친 거예요 지금. 근데 의료 대란은 지금 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둘이 평행선이야. 그러니까. 아예 백지화 시켜라 의사 쪽. 뭐 시킨다 정부. 그러면 지금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거 만들어 줘 봐야 아무리 빨리 나가도 몇 달 걸리거든요. 오늘 전공의 대표들 경찰 출석하고 있더라고 조사 받으러. 아유. 근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얘기했더라고 또 그거 자제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근데 지금 대학생들 수시 모집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이거를? 그러니까 올해만 1,500명을 더 모집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수 숫자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교수 숫자는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강의실 늘려야 되고 강의실 실험실 늘려야 되고 실습 기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하자는 거야? 답답하네 진짜. 아니 어쨌건 지금 이번 추석 명절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모든 뉴스에서 응급실 대란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의 사람들 추석 연휴에 톱뉴스는 다 응급실 기사로 도배될 거예요.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지지율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18, 9? 저는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한 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합시다. 예, 우리라도 잘해야지. 네. 어쨌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처리가 일단은 목표인 거죠. 국회의장과의 관계는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야, 문재인. 그래서 저희 의원총회 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 반납할지도 모른다. 쉴 땐 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가야 되니까 3개 정도를 통과시키려면은 아, 24시간, 필리버스터 때문에. 24시간, 24시간. 그 핑계로 지역구 활동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왜 명절 되면 지역구 활동 엄청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 그렇습니다. 소위 싸가지 없다 그러고. 근데 지금 국회 활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안 가도 되잖아요. 하세요. 잘라서 살라미로. 또 마프니까 서강대교만 건너면 가깝네, 바로니까 가깝네. 살짝 갔다 와. 국회의원 중에는요 김민석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제일 덕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가깝잖아요. 근데 저기 전라도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역 활동도 못하고. 자, 근데 좀 예민한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법사위로 지역화폐 개정안 이게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에서부터 이제 단독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그 사실 저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일단은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반대를 했어요. 나 저거 보면서 이분은 의도가 사악한 거야? 정치를 모르는 거야?
저는 이번 일과 관계없이 공무원 출신들 기재부. 나 검사 판사 출신들은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주당에 이제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은 항상 아이고, 에이지. 어긋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열받는 게요. 문재인 정부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이분이 최근에 워딩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고 효과가 없을 수는 없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이걸 없다고 말해버리면 민주당의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야, 니네 지사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기재부 시각에서 보면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계를 볼 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효과가 엄청 있었네. 말하자면 그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냐면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제 신나서 써요. 근데 이 기한도 있잖아. 기간도 있잖아. 기한도 있는데 네. 말하자면 마중물로 쓰려면 6개월짜리를 3개월로 땡기다든지 하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럼 해보고 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기한을 좀 땡긴다든지 해서 단시간에 쓰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도 효과가 있었다는 걸로 우리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단 돈의 이름을 왜 돈이라고 한지 아세요? 보니까 자꾸 돌아야 된다. 그렇지. 예. 안 돌면 안 돈인 거야. 근데 아마 의원님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니까 알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 안 하면서 새벽에 지역 행사 많이 가시더라고. 최고위원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거기 자영업자 중에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는 빨간 당 찍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25만 원 언제 나눠주는 이야기 질문할 때 있죠. 네. 민주당 뭐 하냐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동네는 저를 안 찍은 사람도 저 앞에서 싫어하는 척을 안 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파크 골프라고 아침 8시 행사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러더구만요. 아, 법사위 청문회 잘 보고 있다고. 속 시원하다고. 근데 네. 이런 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떤 망원동 행사장에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정 의원 나는 완전 보수요. 근데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배짱 있어서 좋더구만. 그 처음 생각한 개념이야. 아, 배짱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여도 총선 때는 민주당 찍는 경우는 이런 경우군요. 아니 그리고 저희 동네는 대통령은 뭐 딴 데 찍어도 국회의원은 정청래 찍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혹시 유능하니? 네, 그분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국민의힘도 지지하는 정청래 의원 농협 301-0273-2305-71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정청래 후원금 마감됐다는 공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에서 잠깐 옆길을 세자면 서강대교가 제가 출퇴근길이거든요. 그러면 서강대교를 타고 출근을 해요. 서강대교를 지나면서 고개를 탁 뻣뻣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신해서 국무총리 혼내주고 장관들 혼내주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해서 그 텔레비 보는 모습은 제가 뭐 굴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강대교를 타고 그냥 퇴근을 해. 그럼 나의 주인들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 그때는 고개를 탁 어깨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멋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지역 동네에서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언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왜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언쟁했을까요? 그때 안 만났어요 저랑. 우리 보장하라고 싸웠지. 아 지금 생각해도 웃겨. 친해지려고. 그렇게 사람은 만난 사람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뭐 입원을 찍었던 분들도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서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거 항상 웃고 다닙니다 저. 그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윤석열이 못하는 거. 5년짜리가 겁도 없이. 그러니까요. 에이씨. 근데 지역 화폐 이 부분은
사실은 하루가 가면 갈수록 손해거든요. 나눠주는 효과는 빠를수록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거 만약에 본회의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 주나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석 명절 돌아오기 전에 아유. 한 달 전쯤 했어야지. 아유. 25만 원 재난지원금 그거 또 하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래.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나눠주는 것보다 나아요. 늦게 나눠주더라도. 그렇지. 이건 근데 김동연 지사 생각을 또 열받네. 진짜. 아니 13조 들고 그거 쓰면 다시 세금으로 또 들어오잖아 또. 분모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가 커져서 세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왜 대통령이 모르고 경기도지사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를 솔직히 뭐 아무 대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재명 대표 그 검찰의 판단 받아보겠다고 가결시킨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뭐 10월달 1심에서 사퇴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분노스러운 거예요. 이재명과 달라 나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에이씨. 일종의 시기 질투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선은 사실상 누구 도움 받아서 된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의원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일 때나 아닐 때나 법사위원장일 때나 아닐 때나 항상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내가 하면 되고 안 되고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인으로서 당의 당론이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반대하려면 민주당 당원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머지 더 이야기 더 할게요. 네. 이재명 대표를 21대 때 가장 검찰에 놓고 싶어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의 고문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문단 아니야? 자문단인지 고문단인지. 그 이분은 다음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가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는 다음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에 안 나온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 전모 전 의원은 절대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제 1심 판결 나오지 1심 판결 나서 사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하자면 3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작업으로 나는 25만 원 반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분노스러운 거지.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감각들이 이렇게 없으니 그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대선 때 제가 했단 말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낙연 후보가 있고 추미애 후보가 있었어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막 도왔어요. 보호했다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간에 낙마를 했더라도 사람들은 이재명을 공격했던 이낙연을 뽑지 않습니다. 추미애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민심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민심이 사실상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돕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습니다. 25만 원을 반대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나는 간단하게 산수도 아니야 이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80몇 프로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편승하면 좋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드냐고. 이거 바보짓이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15%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정말. 어디나 비주류는 있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소위 친문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약 15%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알아요. 한번 태풍을 치르고 난 뒤에 그것은 내 정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민심대로 가자. 아니 바람이 불면 바람을 거슬려 하지 말고 바람 따라 가면 되잖아 그냥. 에휴.
그러니까 요걸로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25만 원 본회의 통과시키면은 저쪽에서 야 민주당이 경기도 지사 김동연도 반대한 거야라는 써먹기 딱 좋은 아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열받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사위가 법에 관련된 것만 하는다기보다는 민생도 사실은 법사위 거쳐. 아니 법 자체가 민생이에요. 그렇죠. 모든 법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민생 관련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검찰만 법사위 소관인 줄 아는데 모든 법들은 법사위를 거쳐.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제가 방망이를 쳐야 본회의장으로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또 네. 추석 특집? 우리가 듣고 싶은 거 하나 해주세요. 네. 정청래를 위해 준비한. 자, 뭐 하고 싶으세요? 그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 윤석열, 김건희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시죠. 그럴 때는 22대 국회 법사위를 생각해 주십시오. 뭐 결정을 하셔야지. 때려야지 이제. 네.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 나누고 윤석열, 김건희 얘기만 하지 말고 22대 국회 법사위도 함께 얘기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가위만 같으시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또 뭘? 자, 아니 왜냐면 못 읽어드린 분들이 있어 죄송하게도. 자, 엄한 기자님, 정청래 의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지금처럼 항상 건투를 빕니다. 당원증은 언제 보내세요 하셨고요. 자, 뭐 답해 주실 말 있어요? 자, 라이언을 포사로 몰고 있는 호주님 감사드리고요. 자, 김건희 담배 피는 모습을 저 닉네임이라고 하시는 휴몽신이 자체가 낄낄빠낄 모든 비리는 명신으로부터 논문 조작은 애고 본 게임은 국정 조작 중 하셨고요. 랑맨TV님 놈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됩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잘한다. 새날 동지분들 건강합시다. 총구는 밖으로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랑맨TV님 자 정청래 의원께 또 뭐 칭찬 부탁하셨고요. 다음에 박용곤님 감사드리고 다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